자, 행정법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행위 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해서 종래의 통설과 지금의 통설이 좀 다른데 종래의 통설을 어떻게 봤냐면요.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말이죠. 제한할 목적으로 부관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걸 말해요. 종래는 말이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제한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행정행위 부관이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적인 행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숙지해 주시고요. 즉 특별한 의무 부과를 말하죠. 특별한 의무 부과. 일반적으로 이 부관이라는 건 말이죠. 부관은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죠.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1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통설 줄 한번 보시고 최근 유력설은 첫 번째 줄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관과 법정 부관이 있는데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법정 부관은 말이죠. 법문 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수렵 면허 기간 이런 경우에 이 기간 자체 속에 법률 자체 속에 부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처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분성이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항고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법정 부관이 처분성 인정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분성 인정받으면 항고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9페이지 마지막 줄 나와 있죠. 법정 부관이 처분성을 가질 시에는, 즉 처분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항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항고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취소 소송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뭡니까? 처분성을 가지면은 항고 소송, 즉 취소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0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오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부관 중에서 말이죠.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있는데 수정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정 부담 이렇게 돼 있죠. 부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담인데 수정해서 부담을 줬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종전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새로운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거기다 별표 2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표 하나만 치세요. 기간, 그 다음에 기일, 그 다음에 시효. 시효라는 것은 법적인 상태가 지나면은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어떤 법률에 대한 어떤 법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바로 시효가 되겠죠. 근데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없어지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검사가 일정 기간 검찰권을 즉 기소 공소권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그런 제도가 되죠. 자, 부관의 기능. 자, 191페이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행정 행위를 할 때 처분할 때 말이죠. 막무가내로 처분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질서한 어떤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관을 첨부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하는 그런 자세로 뭡니까? 영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 행정청이 말이죠. 부관이 있다는 사실을 남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A라는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말이요. A- 뭐 B- 이런 부관을 붙여가지고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을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용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대한 불이익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1페이지 행정행위 부관 종류 별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기, 부철, 법사 이렇게 됐는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는데 조는 뭐 조건이 되겠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는 뭐냐? 조건. 자, 의 보세요. 행정행위 효력 발생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법을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조건이 달려있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겠죠.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불확실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장래에 오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행위 부관을 바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건에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는데 줄 한번 보세요. 정지 조건, 행정청의 효력 발생을 조건 성취 요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요, 다분히 사법, 민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말이죠,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을 주겠다, 살아서 태어나면 권리를 주겠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걸 정지 조건서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서는 뭡니까? 조건을 성취했을 때, 살아서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면에 해제 조건은 뭐냐면 행정행위 소력이 말이죠. 행정행위 소멸에 뭡니까? 조건을 의존케 하는 그런 행정행위, 이것이 조건이 뭡니까? 해제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임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어서 태어나면, 아기가 죽어서 태어나면 갑이라는 행정 뭡니까? 권한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보겠다는 건데 죽어서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뭡니까? 행정행위 효력 소멸을 조건 성취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설명했듯이 애가 죽어서 태어나면, 그러니까 뭡니까? 소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취됐으니까 그 뒤부터는 법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과 이제 해제 조건을 공부했는데, 자,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지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정지 조건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구체적 예가 있어요. 그건 좀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가 나와 있죠. 상대방의 도로 확장 조건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면을 해준 것이 있죠. 이런 경우는 정지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192페이지입니다. 해제 조건에 예가 하나 또 나와 있죠. 스몰 a 가로 하나 친 거 보세요. 줄 그세요. 상대방에게 3월 이내에 공사의 착수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준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3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하지 않으면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뭡니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이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이니까 뭡니까? 소멸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뭐냐면, 자, 조건은 확실했었죠. 조건은 불확실했었죠. 불확실했는데
기한은 어떻습니까? 기한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청년한테 당신 2006년도 1월 달부터 2007년도 6월 달까지 군복무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떤 기한을 정해놨죠. 확실하죠. 이런 경우는 행정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확실한 어떤 사실에 의존케 하는 그런 행정 뭡니까? 부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별표 하나 주세요.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한이 말이죠. 너무 짧아요. 자, 이거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기한이 너무 짧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너무라고 할게요. 너무 또는 지극히 많이 짧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한으로 보지 않고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만 갱신기간으로 본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양가로 4번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어떻게 보는가? 갱신기간으로 봤다. 답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론과 그 다음에 원리를 같이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답 딱 외우고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론 문제를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론적인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면은 차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93페이지 부담이라고 나와 있죠. 부담은 부관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중요 표시 해주세요. 자, 193페이지 부담이 뭐냐? 의의 보세요. 부담이라 함은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과되는 행정의 상대방의 자기 부자기 또는 급부 이런 거를 의무를 부과시킬 어떤 의사로 말이죠. 행정행위 부과를 하는 것을 부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의무를 부과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좋습니까? 좋지 않죠. 아무래도 부담을 갖겠죠. 여러분 부담하는데 바로 그게 부담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당신한테 내가 너무 부담이 가. 이거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허가라든가 특허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줘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수익적 행정행위를 주면서 상대방이 말이죠. 수익을 받으면은 수익을 받은 만큼 정확하게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인지라 허가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어디 갔다 올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거기다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에 193페이지에 뭐냐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별표 좀 치세요.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면서 조명료를 납부시키는 거 있죠. 도로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구간에 조명을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주면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까지 부여합니다. 조명료를 납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납부했으니까 아무래도 의무를 갖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구세요. 이것도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의 종업원의 건강 어떤 진단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겠죠. 요즘에 이런 거 많죠. 특히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무슨 고시텔이랄지 아니면 이런 곳에 영업을 허가해주면서 건강진단 거기에 이제 숙박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건강진단을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무슨 유흥음식점이랄지 아니면 다른 허가를 내주면서 회사랄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부과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래도 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부담이 말이죠. 독립쟁송 가능한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조심해 주세요. 이 부담은 말이죠. 본래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 부담 자체로 독립해가지고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별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시험 출제됩니다. 부관 중에서도 특별히 부담 자체는 독립해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3페이지에 줄을 쭉 보세요. 자, 성격 부담 분리행 시 주된 행정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행정처분을 내렸더니만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행정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부담에 대한 내용은 따로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독립해서 쟁송도 할 수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이행을 또 할 수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담부 행정행위는 말이죠.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에 마지막에 조건과 다른 점이 있죠. 그 1번과 2번은 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과 판례, 중요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론은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뭐 더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학교에 더 가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종합서를 더 보셔가지고 하는데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4페이지 보시면은 철회권 유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철회권 유보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철회권 유보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이 을에게 말이죠. 어떤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을 했는데 말이죠. 을이 말이죠. 이 처분에 어떤 뭡니까? 조건 같은 걸 달았겠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 행정 행위를 거둬들이겠다 이런 의사표시예요.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둬들인다는 의사표시가 철회란 말이에요. 누가 거둬들이겠습니까? 행정청이 이 처분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철회권 유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구체적인 별표 4개 치세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윤락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특정 지역에 영업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여관업이랄지 여관업 아니면 숙박업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주면서 허가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범죄 발생 지역이고 성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이런 숙박업을 예를 들어서 허가해줬는데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 같은 걸 하면은 이 허가를 거둬들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처분할 때 하는 거죠. 그거를 철회권 유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94페이지 2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인 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법률 효과 일부 배제란 말이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판례 내용이 좀 있어. 구체적 예가 있습니다. 의의 보세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뭐냐면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과해서 법령상 말이죠. 원칙적으로 뭡니까 당해 행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 효과와 일부 뭡니까 발생을 뭡니까
배제하는, 즉 뭡니까?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다면 일부 요 정도죠.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배제시키는 그러한 부관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구체적 판례 내용을 암기하셔야겠죠. 자, 구체적 이해 별표 3개 치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 지정, 이거는 일부 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 영업 조건 시장 개설 허가, 이거 뭐냐면 야시장이라고 그러죠. 야시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 효과를 줄 때는 일부 뭡니까? 법률 효과 일부 배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만 도로 조명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야간이니까 뭡니까? 주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뭡니까? 주간에 시장을 열면 되겠어요? 이것은 일부 효과, 일부 배제한 부관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야간 뭡니까? 영업 조건 개설 시장도 그렇고 도로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주간에 도로 조명은 하면 안 되겠죠. 야간만 해야겠죠. 이렇게 한쪽 부분 또는 일부분만 법률 효과, 행정처분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법률 효과 일부 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에 사후 변경 유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의의만 좀 알아두세요. 행정행위 시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거나 부과된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조건과 부담의 차이점에서 조건은 왼쪽에 나와 있고 부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담이 중요하니까 부담 줄을 적으셔야죠. 첫 번째,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 별표 3개 치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시험은 포인트가 크게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공직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이 정신 무장이 더 돼 있고 특히 이 교재라든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재가 정말 제가 밤잠 안 자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소멸 시점은 행정행위 철회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작년에도 계속 출제됐습니다. 부담은 말이죠.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쟁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있을지라도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원래 행정처분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즉 뭐냐면 부담을 어겼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죠. 자, 거기 보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판례 태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보세요. 재량행위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가능에다 줄구세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처분인데 이런 때는 부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천 부지라든가 점용 처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천의 토속 채취 또는 토속 채취 허가 같은 경우는 재량이에요, 아니면 기속행위,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도 부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 부관이 있는데 자, 기속 재량행위에는요, 줄거세요. 줄거 있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라든가 기속 재량행위, 기속 재량행위도 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관을 붙여도 원래 행정처분은 무효일까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즉 유효하겠죠. 자, 이런 뉘앙스가 좀 이상한 뉘앙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면 이런 뉘앙스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관의 한계가 또 있는데요.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목적에 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비례성 원칙이랄지 평등의 원칙. 여기에 뭡니까? 위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행정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점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4개 주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행정청이 가선망, 기선망이죠. 기선망 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을 부속선이라고 합니다.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자, 바지선 같은 거겠죠. 아니면은 부속선이라고 그럽니다. 업 허가할 때, 업 같은 경우 허가할 때는 부속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못하게 했으면은 원래적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목적상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 배도 있지만 배를 예인하는 예인선이랄지 바지선이랄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부속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끌이 여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멸치대라든가 정어리대라고 그러죠. 정어리대를 몰아올 때 큰 배 2대가 있으면은 부속선 2대가 나가서 같이 끌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어때요? 쌍거리 어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자체 처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에 부관 가능성에서 기속행위와 쭉 나와 있는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속행위 지금의 유력한 견해 줄만 그세요. 지금의 유력한 견해가 이렇다는 겁니다. 기속행위일지라도 요건 충족적 부과는 가능하다. 자, 요건 충족적 부과는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유력한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충족적 부과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뭡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말이죠. 폐수 처리 같은 거 있죠.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만들면 내가 허가해주겠다 이런 뭡니까? 부관을 말해요. 요건을 충족해주면은 처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요건 충족적 부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차적인 것을 첨부해 준 거기 때문에 침익적인 성격을 많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하자 있는 부관으로 부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행정행위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요건 자체는 이상 없는데 요 부관이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관이 하자. 이럴 때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설이 좀 나눠 있습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다. 두 번째는 부관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봤는데 판례는 뭡니까? 판례 태도 별표 4개 치세요. 도로 조명허가 조명기간은 이렇게 돼 있죠.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로 예를 든 겁니다. 도로 조명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도로 조명에 대한 부관이잖아요. 기간은 부관의 하나잖아요. 도로 조명 허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전체를 뭡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 무효설이 지금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로 조명허가 조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도로 조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기간이죠. 기간 자체 잘못됐으면은 어떻습니까? 잘못됐으면은 도로 조명 허가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즉 이게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정법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 줄곳에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게 중요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역시 별표 4개 치세요. 독립쟁송 가능하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담 같은 경우는 독립쟁송 가능하다고 그랬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 치시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독립지도 가능하냐 해가지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판례 부분 잘 여러분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조명 허가 처분 그 기간 자체 위법이 있었다 이럴 때는 도로 조명 허가 처분 자체가 다 모두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줄쭉 보시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업허가 어업 면허죠. 어업 면허일 때 보조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뭡니까? 한계 행정권의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부관 개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축약을 해가지고 빠진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1번 보충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인가였죠. 인가에서도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죠. 시험에서는 이걸 직접 물어보지 않아요. 판례를 물어보겠죠. 판례는 주로 이제 검게 제가 조그맣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침익적 행정행위는 어떨까요? 자, 행정청에 의해서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내 권리를 박탈당한다든지 아니면 부담을 제한을 받았다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부담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익적 행정행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미 수익을 받았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5번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하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담은 뭡니까?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유롭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행정행위 부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부관을 공부했어요. 이 부관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행정행위가 언제 성립하는가 여기에 또 살펴봐야겠죠. 자, 202페이지입니다. 성립요건.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부적 요건이 있고 외부적 요건이 있는데 내부적 요건은 말이죠. 주체랄지 내용이랄지 어떤 형식이랄지 절차를 잘 지켰으면 내부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적 성립 요건은 외부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효력 요건으로서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시기부, 광업 면허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광업 면허 같은 경우는 광업원 등록 시 광업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203페이지에 네 번째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편 송달 시 등기 우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은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로 우편 보내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는 도달할 것이라는 것은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취인이 받는 사람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민법상 주소라든가 주민등록지는 다수가 특히 주소 같은 경우 다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지도 물론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우편 배달부가 이 우편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페이지와 203페이지, 205페이지까지가 제가 판례를 대충 보니까 한 3, 40개를 정리해 놨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들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핵심적인 판례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한 10번째쯤에 이런 거 있어요. 종전 이렇게 쓴 거 있어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게 정통 뭡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금은 여기서 말이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청소년 유해물질, 매체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한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뭡니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뭡니까? 효력이 불발생했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냐면 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불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언제? 효력을 결정했을 때, 즉 정보통신위원회가 말이죠. 의사를 고시하고 고시했을 때죠. 고시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시를 한 요 상태에서 발생하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했으니까 당신 알고 있어라는 통보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법 관련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릴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한약사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별표 4개 치세요. 다 중요한데. 자,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에 관해서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약사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뭐냐면은요. 한약과 관련 그러니까 한의학과라고 있어요. 한의과가 있고 뭐가 있냐면 한약 자원학과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학점을 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약 자원학과는 여기 해당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박탈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이랬을 때 과연 이 시행령이 위법인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된다고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시험은 공익적인 일인데 이 공익적 일이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준수돼야 되는데 한약 자원학과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행위 앞부분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별표 4개를 치기 바랍니다. 왜 4개를 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행정의 효력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자, 그럼 행정의 효력이 뭐냐? 자, 줄구세요.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속력은 뭐냐? 행정처분 물론이거니와 이해관계인도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공정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별표 쳐야겠죠. 공정력은 뭐냐?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든지 아주 현저하게 부당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행정청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걸어서도 안 되고 이런 힘을 공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정력이 있는데 확정력도 뭐 우리 행정법에서는 좀 중요하긴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거보다는 공정력, 구속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강제력도 중요합니다.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확정력을 존속한다, 어떤 상태로 꾸준히 나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정력과 불가변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강제력이 있다. 즉 행정청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도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강제력이 되겠습니다. 강제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재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행정청의 행정행위 이 부분을 공부했고 앞부분에서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반드시 행정의 부관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행정행위 효력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두 문제 아니겠습니까? 20문제 중에 두 문제니까 매우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선택에서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남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행정법 공부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